아버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병호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집을 팔아요? 그래서 파는 거야. 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죽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이철수 씨와 70세 김영희 씨입니다. 이들이 70이 넘은 나이에 집을 팔고 캠핑카로 전국 일주를 결심한 이유와 여행을 하면서 느낀 후회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제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제발. 김영희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이철수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막내 아들 병호의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는지 그저 메마른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제발.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병호. 1년 전 그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퇴근길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병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119 대원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나갔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영희는 그날부터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병호의 방문을 열지도 못했지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다 되어가도 영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안아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에 잡아뒀어야 했어.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거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철수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몰랐어. 하지만 영희는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호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더 많이 축하해 줄 걸.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말 걸. 마지막 그날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한마디 더 할 걸. 후회가 끝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동훈과 딸 수진도 걱정이 많았죠. 처음 몇 달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고 엄마의 슬픔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겁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호 없는 명절이 차마 견딜 수 없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무너진 엄마를 보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아내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병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아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서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아내가 약병을 들여다보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영희가 병을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병호의 기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매일 무덤처럼 조용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날 저녁 철수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는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바다를 보고 산을 오르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여보, 철수가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병호 사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떠나자.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로? 멀리, 아주 멀리. 캠핑카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가. 병호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나?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병호는 당신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살아야지. 우리 살아야 해. 살아서 뭐해 병호도 없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호 목까지 살아야지. 그 아이가 못 본 세상을 우리가 대신 봐주는 거야. 그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무서워. 병호 없이 사는 게. 철수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둘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던 것, 대학 입학했을 때 기뻐하던 것, 첫 월급 타서 부모님께 외식하자고 했던 것. 웃으며 울었습니다. 울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죠. 6억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무덤 같았습니다. 병호의 유령이 떠도는 슬픔의 공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병호가 살던 집인데 어떻게 파느냐고.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병호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 어디를 가든 함께 가는 거야. 영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빠르게 팔렸지요. 계약금을 받던 날, 철수는 캠핑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여러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철수는 가장 큰 모델을 골랐습니다. 침대도 넓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밝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해. 준비하자. 영희는 병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호야, 너도 함께 가자. 철수는 큰아들과 딸에게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동훈과 딸 수진이 찾아왔죠. 아버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큰아들 동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호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그런데 벌써 집을 팔아요? 철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야. 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죽어. 너희 엄마 꼴 못 봤어? 수진이 엄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고 싶어요? 병호가 살던 집을 떠나고 싶어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매일 죽고 싶어.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이야. 병호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빠 말대로 해보려고. 여기 있으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영희의 말에 동훈이 벽을 쳤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동훈의 외침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아, 너도 힘든 거 아빠가 몰라? 동생 잃은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하지만 엄마는 자식을 잃었어. 그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야. 1년 동안 지켜봤어. 엄마가 조금씩 죽어가는 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약병만 들여다보는 걸. 어느 날은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있더라. 내가 발견 안 했으면 아버지, 수진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너희도 각자 힘들잖아. 동훈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영희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무슨 잘못이니? 엄마가 약해서 그래. 동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집을 팔면 안 되죠? 병호 추억이 있는 집인데 6억짜리 집을 캠핑카 사는데 쓴다고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닐 거야. 엄마 웃을 때까지. 오빠, 수진이 동훈을 봤습니다. 오빠 생각은 어때? 동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엄마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 치료를 더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동안 해봤어. 약도 먹이고, 상담도 받고, 아무것도 소용없었어. 환경을 바꿔야 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슬픔을 반복하면 절대 나을 수 없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대.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동훈이 놀라서 동생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 뭐? 수진이 오빠를 제지하고 부모님을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저희가 찾아가게 해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동훈도 결국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정말 엄마가 좋아지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날 밤 동훈과 수진이 돌아간 후 철수와 영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걸까?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 잃을 것 같아. 난 그게 더 무서워. 영희가 병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야,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약해서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 너도 엄마 마음속에서 함께 가자. 철수는 아내가 드디어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캠핑카 여행이 아내를 살릴 수 있을까? 새 캠핑카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흰색 차체의 커다란 창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벌써 3번째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밸브, 물탱크, 전기 시스템까지. 캠핑카 업체 직원이 알려준 것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영희는 캠핑카 안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간이 주방, 작은 화장실까지. 40년을 살았던 30평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출발입니다. 영희는 병호의 방을 정리하며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저녁 무렵 영희는 마지막으로 병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1년 동안 열지 못했던 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주저앉아 울기만 했던 그 문. 오늘은 열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문 열어줘. 나 혼자는 못하겠어. 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열자. 두 사람은 함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년 동안 닫혀 있던 공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책장에 책들, 벽에 붙은 포스터. 병호가 그날 아침 출근하며 남긴 그대로였습니다. 영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베개를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호야, 영희의 입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호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어린 시절 상장들, 대학 졸업사진, 회사 명함. 35해의 삶이 이 작은 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뭘 가져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 몇 장,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 그리고 영희의 시선이 책상 위 작은 인형에 머물렀습니다. 병호가 초등학교 때 엄마 생일 선물로 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샀다며 자랑스럽게 내밀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영희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게. 내일이면 떠납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병호가 살았던 공간을 떠나는 겁니다. 괜찮을까?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누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잖아. 그리고 병호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 어디를 가든 함께 가는 거야.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섞인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다른 풍경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뒤돌아보며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곳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 대신 낮은 산들이 보였고 회색 아스팔트 대신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병호가 좋아하던 바다.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파도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나? 철수가 물었습니다. 병호가 7살 때 여기 왔었지. 파도가 무서워서 울다가 나중에는 물장난 치느라 집에 안 가겠다고 했잖아. 영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지. 그때 그 녀석 너무 귀여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호야, 엄마 여기 왔어. 내가 좋아하던 바다. 예쁘지?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철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영희가 간이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식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짠 맛이 혀에 닿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먹어. 철수가 아내의 그릇에 라면을 더 덜어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슬프지만 견딜 만한 그리움. 여보, 영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나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동해안을 따라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속초에서 양양, 강릉을 거쳐 지금은 삼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영희에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적은 양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캠핑카 밖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호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영희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바다가 너무 예뻐서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이 바다를 봤으면 좋겠어. 철수는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좌판 앞을 지나는데 영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등어였습니다. 병호가 좋아하던 생선이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와 영희는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냄새가 좁은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병호가 고등어 구워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고등어 최고야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호목도 구웠어. 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빈 접시를 하나 더 꺼내 고등어 한 마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병호야, 맛있게 먹어. 엄마가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거 했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조금씩 슬픔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함께 있다고 믿으려는 노력. 그게 영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뭔가 해보고 싶어.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어떤 거? 영희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를 그리고 싶어. 병우한테 보여주고 싶어. 철수는 즉시 차를 몰아 시내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방에서 수채화 물감, 본즈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영희의 손은 물감통을 고르며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와 영희는 즉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결혼 전에 취미로 배웠던 그림이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서툴렀지만 조심스럽게 색을 칠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갈매기. 철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영희. 병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영희. 작은 변화였지만 철수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동훈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세요, 지금? 삼척이야. 왜? 동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집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 집 산 사람이 하자가 있다고 클레임을 걸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하자? 벽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40년 살면서 그런 거 없었어. 얼마를 원하는데? 1,000만 원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1,000만 원. 그게 말이 돼. 저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올라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찾아온 평화. 이걸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못 올라가. 왜요? 엄마 상태 봐서 이제 겨우 좀 나아지고 있어. 동훈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가는 건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영희가 붓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훈이가 안부 묻더라. 영희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 문제, 돈 문제.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동훈도 수진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한 달에 한 번씩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병호를 잃은 슬픔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는 거겠지.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힘들 겁니다. 동생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부모가 집을 팔고 떠났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어때?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워.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병호도 좋아할 거야. 영희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병호야, 엄마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렸어. 바다 그림. 우리 함께 봤던 바다.
철수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평화를 지키겠다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고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권했습니다. 얼마면 되느냐고 물으니 5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 더 들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영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렸고 산책도 했고 밥도 조금씩 더 먹었습니다. 여전히 병호 생각에 울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집 문제 있지? 철수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아니라고 부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있어. 철수가 인정했습니다. 심각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금을 내야 할 것 같아. 얼마? 500만 원.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집을 팔 일이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철수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병호를 잃은 건 우리 둘 다야. 당신만의 슬픔이 아니라고. 영희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집 문제.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전화한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뭔데? 큰애가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유학을 보내주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아, 미안한데 지금은 좀 어려워. 엄마 상태가 아직. 알아요.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상태 나아지고 계신 거 알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림도 그리신다고. 그렇다면 이제 손주들도 좀 챙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불안했습니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힘들어요. 병호 잃은 거. 오빠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빠 엄마는 저희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미안하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알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부모님이 더 힘드시다는 거. 그래도 가끔은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캠핑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별이 많은 하늘이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병호를 생각했습니다. 병호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살리려고 이러는 건데. 내 형이랑 누나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다음 날 철수는 변호사에게 합의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캠핑카 구입비, 한 달간의 생활비, 그리고 합의금까지.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조금 더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아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돈 걱정으로 다시 짓누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두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산 그림이었습니다. 푸른 소나무, 하얀 구름, 맑은 하늘. 병호가 좋아했던 등산 풍경이었습니다. 어때? 영희가 물었습니다. 너무 잘 그렸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그림을 병호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병호야, 엄마가 또 그렸어. 내가 좋아하던 산. 우리 함께 올랐던 산. 기억나니? 철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영희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울었습니다. 병호 꿈을 꾸고 깨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만지고 싶다고,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철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지쳤어? 아니,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 걱정돼서. 철수는 아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넉넉해. 영희가 남편을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통장 봤어.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해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은 돈, 앞으로의 계획, 자식들 문제까지. 영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1년 전의 영희라면 불가능했을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캠핑장 비용을 줄이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나 공영 캠핑장을 이용하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식도 줄이고. 내가 해먹을게. 철수가 아내를 봤습니다. 괜찮겠어? 영희가 웃었습니다. 나 요리 좀 해. 40년 했잖아. 그 웃음을 보며 철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웃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만 습지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해서 갈대밭을 걸으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그림 팔아보면 어떨까?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림을 팔자고? 응. 내가 그린 그림들. 시장에 가면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팔아볼까? 조금이라도 보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철수는 아내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천 시내 벼룩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에 영희가 그린 그림 10점을 펼쳐 놓았습니다. 바다 그림, 산 그림, 꽃 그림.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두 명이 그림을 보고 가격을 물었지만 사지는 않았습니다. 영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호 사진을 옆에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병호야, 엄마 그림 어때? 예쁘지? 점심때쯤 한 중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툴지만요. 여자가 받아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서툴지 않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이 그림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제 아들이요. 여자가 영희를 봤습니다. 아들분이 좋아하셨겠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신뢰를...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 살게요. 얼마예요? 영희가 당황해서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만 원이요. 여자가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영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제 조카가 이번에 대학 합격했거든요. 선물로 주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니까.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그림을 소중히 안고 갔습니다. 영희가 병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호야, 봤니? 엄마 그림이 팔렸어. 내가 도와준 거지? 그날 2장의 그림이 더 팔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영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짐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저녁에 캠핑카로 돌아와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매주 이렇게 해볼래. 다른 도시 가서도. 철수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 그림 정말 좋아. 며칠 후 공영 캠핑장에서 다른 캠핑카 부부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저녁 때 옆자리에 앉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중이세요? 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상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벌써 2년째예요. 2년이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면서 다녀요. 농장 일손 돕고 공사장에서 막일도 하고 한두 달씩 일하면 몇 달은 여행할 수 있어요. 영희와 철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상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일손 구하는 곳 많아요. 특히 농번기에는 나이 들었다고 안 뽑는 곳도 있지만 성실하면 환영하는 곳도 많아요. 두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 경험, 일했던 곳들, 좋았던 추억들. 상대 부부도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집도 잃고, 관계도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샀어요. 상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고.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자유로워요. 돈은 적게 벌어도 행복해요. 철수와 영희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대 부부가 떠나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주도 감귤 농장 주인 연락처예요. 지금 일손 구한대요. 한 달 일하면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상대 남자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길은 있더라고요. 계속 가다 보면 그들이 떠나고 영희가 철수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해볼까? 일하면서 여행하는 거. 철수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겠어. 힘들 텐데.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많이 나아졌어. 일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철수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눈빛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제주도 가자.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제주도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정도 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반가워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일주일 후면 될까요? 그때까지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일주일 후에 제주도 가면 돼. 영희가 병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호야, 엄마 아빠 제주도 간다. 거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엄마 아빠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철수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을 한다니, 돈을 번다니, 무엇보다 미래를 계획한다니. 남은 일주일 동안 순천을 돌아다녔습니다. 영희는 매일 그림을 그렸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세 점이 더 팔려서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영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출발 전날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엄마도 많이 나아졌어. 동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 명절에는 오실 수 있으세요? 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절이 한 달 후였습니다. 글쎄, 그때 우리 제주도에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요? 왜요? 일하러 가. 농장에서. 동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이요? 아버지가? 응. 돈 벌어야지. 여행만 할 수는 없잖아. 동훈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 아직 팔팔해. 그리고 엄마도 같이 할 거야. 엄마도요? 동훈이 더 놀랐습니다. 응. 엄마 많이 좋아졌어. 그림도 그리고, 팔기도 하고. 이제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동훈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시네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11월 초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감귤 농장 주인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감귤 따서 상자에 담기만 하면 돼요.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감귤을 따는 일이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영희는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만둘까?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병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철수는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손놀림도 빨라졌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게 영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50대 여자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돈이 필요해서요?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영희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야기를 하면 울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6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딸을 잃었습니다. 5년 전에 영희가 놀라서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술만 마셨죠. 아내하고도 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하면서 다니면 조금 견딜만 해요.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희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캠핑카로 돌아와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아. 영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더 있는 거네. 무슨 말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병호 목까지 살아야지. 그 아이가 못 본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영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일주일 후 영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귤을 따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웃어? 영희가 손에 든 감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병호 얼굴 같지 않아? 철수가 감귤을 봤습니다. 울퉁불퉁한 감귤이었습니다. 병호와는 전혀 안 닮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닮았어. 영희가 감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져갈 거야. 병호한테 보여줄 거야. 점심시간에 영희가 그 감귤을 꺼내 병호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병호야, 엄마가 내 얼굴 닮은 감귤 찾았어. 예쁘지? 다른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철수와 영희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감귤 한 상자를 덤으로 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또 오세요. 두 분 일 정말 잘하셔서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주도를 떠나기 전 영희가 바다에 갔습니다. 파도를 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병호 생각. 그 아이가 여기 왔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서.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돼. 병호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병호가 있었던 시간에 감사한 거. 35년이나 함께 있었잖아.
그게 축복이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반입니다. 병호를 잃은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없이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강릉, 속초. 계절마다 다른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가끔 농장에서 일도 하고 영희는 그림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벌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영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병호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 병호에게 일기를 썼고 그림을 그렸고 아들이 좋아했을 풍경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동훈과 수지는 1년에 2~3번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많이 좋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산 해운대 근처 캠핑장에서 철수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영희를 따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호가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영희는 매일 죽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떠났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제 영희는 웃는다.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을까? 철수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6억짜리 집을 판 것. 아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자식들과 멀어진 것은 그것도 아니다. 이제는 관계가 더 좋아졌으니까. 그렇다면 뭐가 후회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2가지. 후회되는 게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병호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호가 어렸을 때도, 대학 갈 때도, 취직했을 때도 철수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끼리 그런 말 하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항상 다음에, 나중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갑자기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마지막 말도 없이. 철수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철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병호가 살아있을 때, 아니 더 일찍 60대 초반에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집에 얽매여 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며 살았더라면, 병호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동훈과 수진도 함께 데리고 바다도 보고 산도 오르고 별도 보며 진짜 가족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6억짜리 아파트에 갇혀 각자 바쁘게 살지 않고. 영희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되는 거 있어? 영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후회? 뭐가? 병호한테 살아있을 때 더 해주지 못한 거.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많지.
더 맛있는 거 해줄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어. 항상 다음에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병호는 알았을 거야. 우리가 사랑했다는 거.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 더 후회되는 게 있어. 뭔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호가 살아있을 때, 아니 더 일찍 60대 초반에 집 팔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왜 그렇게 집에 집착했을까? 6억짜리 아파트가 뭐 그리 중요했을까? 그 집에서 각자 방에 갇혀 사는 것보다 이렇게 좁은 캠핑카에서라도 함께 웃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 만약 병호가 살아있을 때 이랬더라면.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호와 함께 바다도 보고 별도 보고 캠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왜 그때는 몰랐을까?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돈 모으고 집 관리하고 각자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가족이 함께 있어도 대화도 없고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고. 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돈보다 추억이 소중하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60살 때 은퇴하고 바로 이렇게 살걸. 병호도, 동은도, 수진도 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캠핑카 여행을 하는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았겠다. 손주들도 데리고. 그럼 병호도 결혼했을 테고 병호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있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 아, 철수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영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0살에 시작했지만 시작은 했잖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철수가 아내를 봤습니다. 맞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지. 우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쉽긴 해. 10년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철수도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아쉬워. 더 젊었을 때, 더 건강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병호가 살아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와 영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영희가 병호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호야, 엄마 아빠 여기 왔어. 해 뜨는 거 보러. 내가 좋아하던 일출. 철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병호야, 아빠가 사랑한다. 한 번도 말 못했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함께 여행하지 못해서. 영희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병호야, 엄마도 미안해. 더 일찍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너랑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병호 없는 하루. 하지만 병호를 기억하는 하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잖아. 대신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병호 목까지 살면서.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살자. 그게 병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리고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동훈이랑 수진이한테도 말하자. 우리처럼 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집이나 돈보다 추억이 더 소중하다고. 철수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경험을 나눠주자.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을. 일주일 후 동훈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캠핑카를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여기서 사세요? 응,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야. 손자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많이 좋아지셨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동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훈아, 아빠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동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뭔데요?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대 초반에, 아니 병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추억 만들고, 진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동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에만 집착했어. 돈 모으는 데만 급급했어. 가족이 함께 있어도 대화도 없고, 각자 바쁘다고만 했어. 그게 제일 후회돼. 아버지,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철수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 돈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 승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애들 비싼 학원 안 보내도 괜찮아.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야. 영희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말고 가끔은 온 가족이 여행 가. 가까운 바다라도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 그게 진짜 교육이야. 그게 나중에 제일 소중한 추억이 돼. 동훈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병호 많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철수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도 그래. 매일 보고 싶어. 그래서 후회돼. 병호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병호 이야기를 제대로 나눴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부터라도 바꿔볼게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애들이랑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내일은 모르니까. 밤이 되어 동훈 가족이 호텔로 돌아간 후 철수와 영희는 바다로 나왔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영희가 병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병호야, 엄마가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35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더 일찍 너랑 이런 여행을 하지 못해서. 철수도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병호야, 아빠도 사랑해. 말은 못했지만 항상 자랑스러웠어. 내가 아빠 아들이어서 행복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 집이나 돈보다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걸. 두 사람은 사진을 가운데 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평온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철수, 영희, 그리고 하늘에서 웃고 있는 병호.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 서툴렀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어때? 영희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이게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야. 영희가 그림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손을 잡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갈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 당신이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70대 부부의 캠핑카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후회하며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